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지원금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다음 주 새롭게 시작하는 전국 지원금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밝힌 앞으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특강 4강이 있었죠? 그 4강 퀴즈 정답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천안시 먼저 가보겠습니다. 천안시는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네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다 아시죠?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국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 중에서 고용을 하시는 분들, 종업원이 있는 분들, 이 고용과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게 두루누리 사회보험인데, 근데 이게 80%를 지원해줘요, 중앙정부가. 그럼 나머지 20% 있잖아요. 이거를 천안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소상공인 분들 좋겠죠.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원하십시오. 지원 대상은요, 역시나 지역 내에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고요. 신청 기간은요, 10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천안시청 당직실, 여기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남 당진시 가볼게요. 600만 원에 대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 이거 괜찮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뭐 경영 개선, 노후시설 개선 같은 내용입니다. 자, 600만 원어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데, 당진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자 볼까요? 점포 환경 개선, 뭐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이런 거예요.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거 지원하고요. 주방 환경 개선도 지원하네요. 미세먼지 저감 시설, 뭐 어닝, 닥트 공사, 좌석, 뭐 이런 거 입식 테이블로 바꿔주는 것도 하네요.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 CCTV, 뭐 무인 결제 키오스크. 이건 당진시는 되게 폭넓게 지원하네요. 보통은 이제 점포 환경 개선 그러면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데, 완전히 뭐 복합돼서 하네요. 점포 환경 개선도 되고, 주방 환경 개선도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개선도 되고, 그래서 완전히 종합해놨네. 보통은 딴 데는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큰가요?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진시 소상공인 분들. 자,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당연히 대상자고요. 신청 기간이 10월 11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고, 신청 방법 온라인 보탬 이 지방보조관리 시스템 이쪽으로 가시는데, 이 지역경제과에 전화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전화번호 남겨드리는 이유가 있죠. 전화하셔서 꼭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양시 가볼까요? 덜어먹기 실천 캠페인 참여업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런 거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식기보관통 필요하시죠? 덜어먹는 국자 필요하시죠? 덜어먹는 집게 필요하시죠? 이게 다 뭐죠? 덜어먹기예요. 그죠? 소상공인, 고양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지원 받는 거예요. 덜어먹기 실천 캠페인이거든요. 이런 거로 쓰라 이거죠. 그래서 제공수량 13개, 13개, 사실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면은 뭐가 되죠? 이런 거라도 받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남아있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반찬을 제공하는 일반 음식점이 이제 대상자입니다. 고양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 10월 11일까지고,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가보셔서 시민 참여, 설문 이벤트, 설문조사 쪽으로 가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는 이제 고양시청 식품 안전과로 전화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알 정보죠, 이런 게. 솔직히 내가 어차피 살 거다 그러면 지원 받으면 좋죠. 큰 돈은 아닙니다. 그죠? 큰 돈은 아니지만 전화 한번 해서 글 몇 번 써서 이거 지원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깨알 정보도 드리니까 우리 고양시 소상공인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자, 전주시 가보겠습니다. 700만 원. 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네요. 전주시에서는요,
화장실, 식품 접객업소에서 화장실 시설 개선할 때 700만 원 지원하고요. 설치 비용이 소요되는 총 70%를 이제 전주시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뭘까요? 화장실의 바닥, 뭐 시멘트 타일 공사, 벽 천장 개보수, 위생관리시설, 환풍기, 세면대, 변기 교체, 이런 거 이제 화장실 좀 신식으로 바꿔라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비대 소모품은 지원 제외입니다. 자, 지원 대상은요, 식품 접객업 중 식사류를 제공하는 일반 휴게 음식점이 대상이고요. 당연히 이제 6개월이 경과된 소상공인이시고 전주시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중요하죠. 화장실이 업소 내부에 있는 등 업소 단독 화장실을 소유한 업소만 됩니다. 공동 화장실 안 되고요.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이런 소상공인만 된다. 시에서 필요한 서류 내시는 분들 이게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 기간은 10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가 기본이고요.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까 문의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고요. 제가 이런 어떤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설 개선 사업을 많이 지금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으로 답글에다가 여정님 때문에 이런 거 받았어요. 어제도 사실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정보 보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나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왜냐면 내가 실비 지원은 받는 거니까. 나 어차피 화장실 개선할 생각 있었는데 700만 원 받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춘천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춘천시는요, 역시나 이제 문화의 도시예요. 그래서 400만 원의 광고 제작 지원을 해줍니다. 자, 소상공인 사업체 홍보 영상물 2편 제작비를 지원해줘요. 한마디로 이제 소상공인인데 내가 유튜브로 뭔가 광고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제작비를 지원하고요. 유튜브 광고비도 지원합니다. 제작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서 홍보도 하고 싶어 내가. 그러면 그 광고비를 또 춘천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자, 유튜브 광고비 최소 30만 원 포함해서 업체당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읽어보세요. 춘천 관내 지역 홍보 영상 업체를 활용 후 무슨 얘기예요? 이 홍보 영상 업체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춘천 관내 지역에서 이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는 회사 쪽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활용 후 지출 증빙하셔야 됩니다. 뭐 세금 계산서겠죠. 세금 계산서, 아니 뭐 입금증. 가장 확실한 건 역시나 세금 계산서겠죠. 이런 거를 이제는 증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인정해 줄게. 그래서 400만 원 최대 400만 원 지원하겠다. 자, 완성된 홍보 영상은요. SNS 홍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소상공인 분들이 내가 광고를 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럼 그거를 춘천시 관내 유명 SNS 채널 통해서 뭐 춘천 페북이라든지 춘천 라이크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이제는 홍보도 해주겠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문화의 도시 춘천시에서 이렇게 재밌는 또 지원 사업이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대상은요. 당연히 춘천 관내에 당연히 하고 있는 음식점, 카페업을 운영 중인 창업 소상공인인데 춘천시 저도 많이 갑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구봉산인가요? 구봉산? 예, 거기에 그 카페도 많고 되게 이쁜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꼭 이 영상 보시는, 이 정보 보시는 뭐 카페업을 하시는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자, 신청 기간은요 10월 13일까지네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인데 역시나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전화하셔서 꼭 물어보시고 이메일 접수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가보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범위가 크죠? 200만 원의 수산물 판로 개척 지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수산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여기 있죠. 수산물 및 수산 가공 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인데 보세요. 유명 식품 박람회의 수산물 상생 할인전 판촉전에 이제 참여하게끔 해주고요. 경북 수산 어서옵쇼 온라인 공동 기획전에도 참여하게 해줘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쓰는 배송비죠. 배송비. 사업당 200만 원 내외에서 예산 손실치까지 배송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래서 그 경상북도 내에서 그 수산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실비 배송비 꽤 들어요. 이거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해준대요. 그 다음에 판촉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도 다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죠?
10월 13일까지고요. 신청 방법은 재단법인 환동 해산업 연구원, 해산업 연구원 쪽으로 이렇게 환동해 산업연구원인가요? 제가 이 기관을 잘 몰라서 환동해 산업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환동해산연구원인가요? 아무튼 이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쪽에다가 여러분 전화하셔서 여러분 꼭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옹진군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군이죠. 옹진군은요 100만 원의 그 위생 환경 개선 지원을 합니다. 주방시설, 그죠? 홀, 에어컨 이런 청소비 최대 50만 원 지원하고요. 아니면 후드, 그죠? 노후된 후드라든지 환기시설 교체, 청소비 최대 100만 원 지원해요. 자부담이 있네요. 20%. 그래도 80만 원 끄잖아요. 80만 원. 만약에 최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80만 원은 지원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정리수납 컨설팅비 최대 50만 원도 지원하네요. 그래서 저는 요게 마음에 드네요. 요게 주방시설, 홀, 에어컨, 청소비. 그럼 뭐예요? 어차피 청소비 의뢰하고 그거 실비 받으면 되겠네요. 자, 지원 대상은요 일반 휴게 제과 음식점 중 20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이고요. 10월 1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팩스 다 되는데 역시나 전화번호 남겨드렸습니다. 옹진 군청 쪽으로 전화하셔서 식품위생팀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어떻게 방문 접수하는지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북 음성군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100만 원의 일반 음식점 입식 테이블이네요. 여기는 음성군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거 100만 원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식형 테이블로 변경하는 희망 영업소 6개월이 경과돼야 되고요. 입식 테이블 2조 이상 설치 영업소 8석입니다. 8석 이상 설치가 가능한 영업소가 지원 대상이고요. 10월 11일까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음성군청 쪽으로 물어보셔서 여러분 꼭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식 테이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의자 있는 테이블, 이걸 입식 테이블이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좌식은 뭐예요? 의자 없는 거, 그냥 양말 신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설치 지원금 해준다는 거. 자, 진천군 가보겠습니다. 진천군은요 2차 보전 해주네요. 그래서 그 진천군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정책 자금을 이제 받으신 분들, 이분들 이제 이자가 좀 세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자에 대해서 2차 보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연이율 3% 이하로 이자 많이 해주네요. 이자 납부액의 3% 이내면은 많이 해주네요.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자, 본인의 대출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이자를 3% 이내로 해서 2차 보전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업 대상은요, 사업장 소재지 진천군에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건 좀 전국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자금을 받으신 분들, 이자가 이제는 좀 세신 분들은 낮춰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10월 10일까지고요. 진천군청 경제과로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죠.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내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제는 6일이었어요. 어제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발족을 했고 발족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회는 이게 약간 정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죠. 그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이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속으로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자주 대통령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힘이 있습니다. 자, 새 정부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항상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소상공인 소급 적용 좀 빨리 좀 고려 좀 해달라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이게 중요하죠. 정부의 직접 지원, 이게 뭐예요?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겁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지원해 줬었죠. 이런 직접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계로 전환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체제로 한다고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지? 이거에 대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특위가 이 4개 전략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생력을 키워줄까?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하겠다. 두 번째,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성장하겠다. 공정경쟁 상생협력 기반 조성하겠다. 위기극복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4가지의 전략 분야를 뽑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금융인프라는 뭐 뻔하죠. 사실 이제 대출 좀 용이하게 해주겠다. 이자 좀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좀 대출 좀 받을 수 있도록 넓혀주겠다. 디지털 플랫폼도 이것도 뻔하죠. 눈에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디지털 전환이에요. 소상공인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공정 경쟁도 간단합니다. 프랜차이즈업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대기업과 뭔가 공정 계약서도 쓰고 표준 계약서로 하고 의뢰 입장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위기 극복 제도약은 뭐 일반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권순우 특위위원장, 이 특위위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이 있어 왔으며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그렇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도 뭐예요? 내년도 여러분을 자생력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생력이 뭘까요? 결국에는 그렇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거시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방향성은 맞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생력을 높여줄 거냐라는 문제와, 두 번째 제가 좀 요구하는 거는 정말로 이게 말은 거창한데 정말 좋죠. 자생력 높이는 소상공인 얼마나 좋아요. 소상공인 분들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뭐 장사만 하면 다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소상공인 분들은 경쟁이거든요. 옆 가게와 또 옆 가게와 경쟁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도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제는 정말 나이가 많거나, 그래서 내가 뭐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니즈와 원칙을 못 맞춰준다든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생계인데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는 경쟁에서 졌으니까 너는 도태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이제 너는 망해.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도 뭐 시장 경제를 원리로 보면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결국에는 소상공인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생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 가구, 그다음에 차상위 가구를 두는 이유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이제는 약간 경쟁에서 안 되고 정말 어려우신, 정말로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소상공인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해 보인다. 이런 따뜻한 정책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조금 우리 소상공인 분들과 많이 교통하고 소통하고 대하면서 그나마 남들보다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 왜? 그분들이 곧 그분들한테는 생계고요.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그래요. 경제적으로 봐도요. 정말로 저소득 가구 아니면 취약계층,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분들도 그런 취약계층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뭐 그런 분들을 아예 뭐 다른 나라로 보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안에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사회의 일원이에요. 우리라고요. 결국에는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서 살뜰하게 챙겨야 돼요. 오히려 복지 비용이 나중에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도 꼭 있어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생력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여러분 꼭
내년도 지원 정책 방향 느낌이 오시죠. 예,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주장할 거예요. 예, 일단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달라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있었던 얘기예요. 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소상공인 자생률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제가 봤을 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쪽에다가 소상공인 문제 다 떠넘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 어떻게 할지인 거지 다 해 이럴 것 같은 느낌?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생각이 중요해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이게 틀렸다, 나쁘다 이런 게 얘기 아니에요. 저는 방향성은 맞으나 이제는 그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방송 정리해드립니다. 자, 한 주간에 일주일 동안 방송했는데 놓친 방송 있으시면 꼭 보시고요. 자, 어제였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에 보험금 이거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그 보험금 청구에 대한 간소화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서 오늘 제가 KBS 라디오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 보시고요. 자, 10월 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무료 신용카드 단말기 요거 잠깐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 질문 많이 주셨어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포스사, 그죠?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벤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벤사는 전혀 모르고 있대더라. 또 어떤 벤사는 이미 끝났대더라. 그 대부분이 우리 벤사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이런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동반 위쪽에다 제가 이미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그 벤사에서 만약에 안 받아주고 이러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만 알고 계십시오. 이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동반위에서는요, 따로 전화를 해주면 본인애들이 명단을 적는데요. 적고 나서 벤사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꼭 역으로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닌데 그 역으로 이제는 이분들은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벤사 쪽에 우리 거래하는 벤사 쪽에 물어봤는데 자기네들 그런 거 안 한다? 무조건 새로운 거 해라 돈 내고 그 다음에 뭐 우린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정 답답하시면은 동반위 쪽에다 전화를 하셔갖고요. 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벤사는 전혀 이런 것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대더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소상공인이고 취약계층이다. 나 이거 받고 싶다. 그렇게 꼭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명단을 적어서 거꾸로 아마 명단 떨어뜨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보시는 분들. 자, 그래서 요거 피드백 이거 하려고 제가 방송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방송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이게 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잖아요. 어그로 끄는 정보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방송 정리가 놓친 정보 다시 보기.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지원금 이게 폐업이죠. 예, 철거 비용 250만 원 그 얘기 해드렸고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업 전에 희망 리턴 패키지를 꼭 문의하고 희망 리턴 패키지에 꼭 전화하셔서 아니면 상담 받으시고 폐업하시는 겁니다. 그냥 폐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방송이었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1, 2, 3, 4강 해서 화요일 날 4강 마무리 지었죠. 그래서 좀 이따가 요 퀴즈 정답자 밝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월 2일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3강,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했던 무료 강의 1, 2, 3, 4강 중에서 3강이 이제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신 분들은요, 추석 연휴 때 제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뜨거운 정말 반응이 있었어요. 댓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해달라 하셨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제가 원래 방송 안 한 날이죠. 근데 이게 10월 정책 자금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급하게 또 일요일날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이거 아직 기간 남아있습니다. 수요일까지요.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접수 받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둘 다 떴죠 이번에는. 그래서 꼭 알아보십시오. 자, 이제 4강 퀴즈 이벤트 냈던 거 우리 아까 요거 무료 강의 4강에 대해서 그 퀴즈 정답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거였어요. 부의 추월 차선 저자인 MJ 드마코가 밝힌 6가지 자산가치 시스템 중 유튜브 수익은 어디에 해당할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답변 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는 오늘 좀 많습니다. 11명을 뽑았습니다. 자, 여정님 유튜브 마인드 존경합니다. 멋져요. 신금순님, 그래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군님, 2번 디지털 저품 시스템, 예, 정답 맞춰주셨고요. 자, 여정님, 요즘 여정님 유튜브 영상들 정주행하면서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강했었죠.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소식도 구독했었는데 이렇게 경제 공부도 하고 시리즈도 함께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전자책 얘기를 제가 했었죠. 전자책 누가 봐줄까 하는 생각에 전자책 내일 업로드가 나지 않았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희망과 용기가 생겼어요. 예, 전자책 한번 진짜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그 또 의외로 거기서 또 터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도전은 항상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기군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디지털 제품 시스템 맞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님이시네요. 지구님. 자, 이런 강의 4편 정기적으로 요일별로 해주시면 인생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더 해달라 하셔갖고. 자, 그래서 이번은 농업청 민방업 천천히 공부해. 예, 좋아요. 예, 농업청 민방업 괜찮죠. 우리 경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예, 경제 평론가니까 그래도 간혹가다 제가 이런 정보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제였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자는 시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2배 잘 났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용이 너무 잘 돼. 줄 것 같은데도 안 줄어. 계속. 이번에도 어제 발표된 자료 보니까 2배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보다 고용지표가 2배 잘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금리가 높이면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고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금리 높이는 건데 금리 높였는데 고용이 줄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안 줄까를 본 거야. 근데 어제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거를 이제는 보고를 한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아니 왜 안 주는 거야 도대체 고용이 했더니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자리가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근데 이 서비스업이 왜 늘어가냐면 여행 이런 거예요. 호텔 이런 거예요. 오프라인 쪽이 이제 살아나면서 코로나 끝나고 막 사람들 막 돈 쓰기 시작합니다. 여행 가면서 미국이 지금 그래요. 막 여행 가고요. 막 호텔 가서 막 하고요. 서비스 업종이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미국이.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단편으로 좀 본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물가가 높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미국의 MZ세대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흔히 겪었던 그거 있죠. 우리나라도 겪었던 뭐요? 4포족, 3포족 청년들이 일단 나는 뭐 내 돈 갖고는 도저히 뭐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그냥 막 써버리는 겁니다. 예, 소비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미국이 지금 막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막 여행 막 가고요. 젊은 애들이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불안한 거죠. 오히려 더 이게 저축은 안 해. 지금 저축은 안 하고 막 쓰기 시작하는 거. 이런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죠. 지금. 아무튼간에 지금 소비가 이제는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연준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금리 한번 높일 것 같고요. 그 예상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금리 높일 겁니다. 금통위에서. 금리가 한편 더 고금리 상태로 더 갈 거다. 단단히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뭐 농촌 민방업.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제는 막 이렇게 여행 쪽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아무튼 정답 좀 맞추셨죠? 디지털 제품 이분은 아이디를 안 쓰셨어. 아이디를 안 쓰셨는데 우리 6학년 8반 쓰신 분 우리 여정가족님이신데 6학년 8반이야. 우리 인생의 선배님이십니다. 그죠? 6학년 8반인데 은퇴 없는 사업이나 유튜브에 관심 정말 많습니다. 예, 이게 핵심이네요. 예,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은퇴 없는 사업이죠. 유튜브는 진짜 은퇴 없는 사업입니다. 예, 저는 정말 여러분께 권유드려요. 유튜브 꼭 하시라. 행복을 전해주시는 여정님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6학년 8반 우리 여정가족님 축하드립니다.
자, 수현님 디지털 제품 시스템 이렇게 맞춰주셨고요. 요즘 여정님 유튜브 시청하면서 강한 동기부여 받고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추정력 있게 도전해보려는 23년도 가을을 맞이해보려 합니다. 결과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결과 알려주십시오, 수현님. 예, 정말로. 예, 혹시나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좀 도움 드릴게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가 알려드렸던 그 부의 추월차선에 나왔던 6가지 시스템, 그걸 보면서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대 건주님, 그래서 나는 6대 건주가 뭔지 몰랐어요. 읽어봤습니다. 보세요. 재밌어요. 60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6대 건주예요. 야, 이거를 안 뽑을 수가 없더라고. 끝은 안 나요?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6대 건주. 어우, 좋습니다. 60대 건물주가 되는 꿈.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비전 좋습니다. 자, 열심히 배워서 해봐야 되겠네요. 정답은 디지털 제품 시스템 마지막 4강.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대 건주 되실 거예요. 예, 우리 6대 건주님 6대 건주 되실 겁니다. 건물주 되실 거예요. 데라 건물주.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이희성님 디지털 제품 시스템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자, 이표님 맞춰주셨어요. 디지털 제품 시스템. 방송을 보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자신이 없네요. 해야만 하고 싶은데 여전님 덕분에 희망이 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표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제품 맞춰줬고 위너님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으로 댓글 보내주셨는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파니님 디지털 제품 시스템 맞나요? 5강은 없나요? 아유, 너무 많이 아쉽나봐요. 그래서 언제쯤 하실까 기대해봅니다. 희망의 불꽃이 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 보면은 뭐지? 특강 1, 2, 3, 4강에 뭐였길래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재생 목록에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모아놨습니다. 특집 방송 카테고리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을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밑에 재생 목록으로 따로 구분해 놨으니까 거기에 가보셔서 특강 4강 꼭 보십시오. 그럼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람향님 디지털 제품 시스템. 자, 답만 쓰면 당첨이 안 되네요. 꼭 당첨은 안 돼도 되지만요. 그동안 답만 쓰셨나요? 아닙니다. 꼭 답만 써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답만 쓰면 당첨이 안 되네요. 근데 오늘은 당첨됐습니다. 바람양님. 메가커피가 너무 먼 시골이래. 당첨은 안 돼도 된다. 왜? 메가커피가 너무 먼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메가커피 받으시고요. 주위 분들한테 선물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심 좋다고 또 칭찬 듣겠죠. 그래서 바람양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당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당첨하신 분들은요, 제 링크 달아드렸어요. 그 상세 설명 가보면 여기에 오셔서 이제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지만 제가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1, 2, 3, 4강 이제 당첨하신 분들 있죠? 다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 4강까지 다 적어주시면 그럼 이 영상 보시고 아마 주말에 다 적어주시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일괄적으로 우리 1, 2, 3, 4강 당첨하신 분들 거의 한 50명 넘어갈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우리 메가커피 모바일 쿠폰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꼭 여기에다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번호를 알아야 뭘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카카오톡은요 제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피알이라는 이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 프로피알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쏠 거니까 그렇게 이제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첨자까지 이제는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오늘도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잘 보내셨죠, 주말. 그래서 오늘 여의도에서 그 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나요, 사실. 왜 겁이 나느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까도 오는데 사실 막 진짜 차가 주차장 그 여의도 그 둔치 주차장 한강 둔치 주차장 들어가느라고 아마 길이 엄청 서 있더라고요. 정말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여의도를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저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뭐 언제 인연이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는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밥 먹으러 가면 맞죠? 이러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자꾸. 그래서 예, 맞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너무 반갑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항상 희망을 꿈꾸면서 우리는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정말 잘 하셨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뭐 굳은 일, 뭐 나쁜 일이 있는 거 다 털어보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없어요. 잘 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